그의 19은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고 낡은 기타를 치며 노랫말을 흥얼거려야 할 시간이었다. 뽀드득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이내 칼바람이 그 소리마저 삼켜버렸다. 영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펼쳐진 설원과 매섭게 몰아치는 칼바람뿐이었다. 스치는 바람은 살을 내는 듯 날카로웠고 무릎까지 쌓인 눈은 그 어떤 희망도 집어삼킬 듯 깊었다. 그는 밤샘 경계 근무 중이었다. 달이 휘영청 밝았지만 그 빛은 따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차갑고 푸르스름한 보름달빛은 눈 덮인 전장을 섬뜩하리만치 선명하게 비추었고 그 아래 모든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거친 흑백 사진처럼 무감하고 비현실적이었다. 낡고해진 군복은 그의 마른 몸에 겨우 걸쳐져 있었고 얼어붙은 손은 소총을 꽉 쥐고 있었다. 허리춤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탄피 주머니와 찌그러진 수통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앳된 얼굴은 공포에 질려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였다. 공포, 슬픔, 그리고 체념. 그는 저 멀리 어둠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가느다란 숨과 함께 새어나오는 낮은 탄식. 불과 몇 달 전 마을에서 끌려 나오던 그날의 기억이 매서운 바람처럼 영호의 귓가를 스쳤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뒷모습, 아버지의 힘없는 어깨. 그 작은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의 공포보다 더 깊은 고통으로 그의 심장을 죄어왔다. 자신이 이곳에서 죽는다면 그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감당할까? 전쟁은 이토록 잔인하게 한 아이의 평범한 삶을 통째로 앗아갔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쟁의 민낯 그 자체였다. 부서진 참호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대처럼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포탄 파편들이 뒹구는 자갈밭은 지난 전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곳곳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찌그러진 철모들이 눈밭에 박혀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고철 조각이 아니었다. 주인을 잃은 영혼의 마지막 표식이었고 살아남은 자에게는 끔찍한 경고였다. 영호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췄다. 제설작전 중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법한 사람 무릎 높이의 눈밭 한가운데 차가운 눈더미 사이로 흙처럼 메마른 손 하나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그 손은 마치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는 듯 허공을 향해 펼쳐져 있었고 살이 붙어있던 흔적만이 아스라하게 남아있었다. 손톱은 새까맣게 변색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얼어붙어 있었다. 그 손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그 역시 영호처럼 어린 나이였을까? 아니면 가족을 지키려다 쓰러진 가장이었을까? 질문은 무의미했다. 그저 영호 자신도 저 차가운 눈 속에 묻힐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만 남을 뿐이었다. 공포는 차오르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통제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배회하다가 멀리 떨어진 언덕배기에서 희미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눈보라에 일렁이는 그림자인 줄 알았다. 혹은 바람에 꺾인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존재였다. 눈보라와 매서운 칼바람, 그리고 푸르스름한 달빛이 뿜어내는 안개에 스며들어 마치 전장의 한 부분인 양 서늘하게 서 있는 형체. 멀리서 봐도 그것은 분명 군복을 입은 성인 남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실제하지 않는 듯 흐릿하면서도 그 존재감만은 압도적으로 강렬했다. 영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존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말없이 영호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유령처럼, 전장의 모든 비극을 응시하는 증인처럼. 영호는 그 형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심연의 슬픔이었다. 그 영호는 과거의 영호였을까? 아니면 미래의 영호였을까? 그가 눈 속에서 보았던 앙상한 손의 주인이었을까? 혹은 그 눈밭에 묻힌 수많은 이름 모를 영혼 중 하나였을까? 영호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환영인지 아니면 이 혹독한 전장이 만들어낸 진짜 괴담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성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감각은 이미 그 섬뜩한 존재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소름이 돋아 머리칼이 쭈뼛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죽은 자들의 얼굴이 영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전우들, 폭격에 파괴된 마을에서 발견된 민간인들. 그들은 모두 영호처럼 희망을 품고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삶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영혼은 전장의 잔혹한 풍경 속에 스며들어
살아있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무엇을? 죽음의 경고인가? 혹은 삶에 대한 절규인가? 보름달은 여전히 차갑게 전장을 비추고 있었다. 달빛 아래 모든 것은 더욱 선명하고도 동시에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부서진 참호, 핏자국이 얼어붙은 눈, 그리고 죽음의 침묵 속에서 멀리 서 있는 슬픈 영혼. 영혼은 그 모든 것 앞에서 작고 나약한 존재였다. 그는 고독했고 절망했으며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강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영호의 눈동자는 여전히 멀리 떨어진 언덕배기의 영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눈동자 또한 변함없이 영호를 응시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시선이 차가운 달빛 아래 교차하는 순간 시간은 영원히 멈춘 듯 했다. 영호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경계 근무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백색 전장은 그의 영혼마저 차가운 눈 속에 파묻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괴담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존경하는 참전 용사 여러분께, 저희가 상상했던 이야기 속 전쟁의 풍경은 결코 끔찍한 소설의 한 장면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께서 직접 겪으셨을 차갑고 현실적인 기억이었을 테니까요. 매서운 추위 속에서 또 매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전장에서 겪으셨던 그 모든 고통과 희생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젊음을 바쳐 지켜낸 이 땅 위에서 저희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오늘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고 저희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낸 진정한 수호자이자 저희의 영원한 영웅이십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래도록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저희도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